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굿바이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들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한 종목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AP 시스템 살까요? 아니면 이녹스 첨단 소재 살까요? 신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AP 시스템이 반도체 장비주죠. 1분기 4년 만에 최대 영업이 거뒀었고, 그런데 3만 원을 벗어난 채 좀 방향성 탐색을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4월 후반부터 좀 많이 내려왔고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까요? 네. 사실 두 종목 모두 메리트는 있어요. 메리트는 있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역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좀 최근에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당장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종목 모두 좋지만, 그리고 앞으로로 본다면 사실 OLED 쪽은 새로운 IT 쪽에서도 갑자기 OLED 관련주들이 막 올라올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AP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지금은 좋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상 조금 더 흔들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7,000원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27,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하자.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좋은데 시장이 좀 받쳐주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27,000원 아래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5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겠고요. 자, 동진 세미캠, 와, 이 종목도 정말 문의 많았습니다. 32,900원 추가 매수 타임일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하시는데요. 이 종목도 지난주에 3만 원 이탈한 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 평단가 낮춰야 될 타이밍이에요?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특히나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역시 이 기업도 어때요? 지금 1월이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IT하고 자동차 고점 말씀드렸던 게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부터는 이 관련 종목들은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 시점에 대부분 다 고점이 나왔단 말이죠. 다시 올라간다고 한들 지난 고점을 못 넘고 있죠. 동진 세미캠 역시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수익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생각은 다 좀 빠른 수익을 위해서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은 이제 원금 회복을 생각하게 되고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동진세미캠은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면 좀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매수 가격까지는 회복을 못할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좀 기다렸다가 본전 찾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자, 인텍플러스입니다. 15,300원에 비중 15%. 진짜 좋은 가격 잘 잡으셨네요. 오늘은 물론 좀 쉬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시세 분출 강하게 나왔고, 근데요, 추가 매수 문의 주신 거란 말이죠.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현금화 해야 될까요? 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인텍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지만 아마 이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 좋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또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나하고 정말 맞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을 굉장히 많이 믿고 좀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혹시 많이 믿는 만큼 믿는 도끼 발등시키면 아프잖아요. 그죠? 더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올라오면 잘 파셔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고요. 항상 모든 화는 욕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7,000원의 목표 주가를 보되 지금은 손절가까지 잡고 가야 될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손절가의 경우에는 바로 전날이죠. 전날봉의 저점 가격이 24,000원입니다. 24,0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 주가 27,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4,000원 잡고 좀 기분 좋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HN 살까요? 아니면 KMW 살까요? 신규 매수 문의 주신 건데요. NHN은 결제 서비스, 게임, 클라우드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KMW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5G 관련주고, 근데 KMW는 좀 가격적인 매력을 바라보시는 걸지요. 오늘도 신저가를 좀 기록한 흐름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KMW도 그렇지만 지금 5G 관련주들이 아직 하락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KMW도 많이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하락에 대한 여지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매수를 한다는 건 조금 위험해 보여요. NH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은 지금 가격도 매수는 가능한 가격이긴 해요. 하지만 이 주가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NHN은 어때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여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몇 개월 동안 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매수하면 좀 기간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다. 지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KMW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두 종목은 아쉽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NHN도 지금 자리 좀 그렇게 좋게 보시진 않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고요. 자, 바텍 들어와 있습니다. 32,400원에 비중 5%. 보니까 매수가가 현재 주가 근처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의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요. 차트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고점에서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자리 경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이제 바텍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밀리고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시세가 강할 때 말이죠. 자, 이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 지금 2019년도에 이제 상승할 때 이때를 보게 되면 고점과 저점이 올라갈 때 이 전고점보다 좀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고점이 또 새로운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바텍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고점이 전고점보다 넘어가긴 했지만 전고점 이 고점보다 좀 낮은 상태의 고점이잖아요.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단계예요. 다음 고점도 역시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흔들기. 지금 바텍 같은 경우에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1,000원 정도로 손절가 잡으시고 그다음에 반등 시 34,000원 이 가격대 오면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34,000원에서 좀 정리해보고요. 손절가 31,000원 기억해봐야겠습니다.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립니다. 자, 유니슨 들어와 있어요. 4,200원에 비중 25%. 더 사도 될까요? 하시는 건데요. 보니까 뭐 CS 윈드나 다른 풍력 에너지는 최근 들어서 좀 질주해주는 것 같은데 유니슨은 소외됐어요. 유니슨 왜 그런 걸까요? 소외라기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주로 올라온 거잖아요, 결국은. 풍력 관련주로. 근데 지금 실적이 나오나요? 지금 2018년, 2019년도 지금 실적이 안 나오죠. 결국은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적자인 기업이 과거에 500원대부터 해서 지금 7,900원이 된 거예요. 10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역시 그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풍력 관련주들은 과거에 테마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전 주가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도 올라가지만 결국 다시 또 나중에 2,000원 또는 1,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유니슨을 매수하면 안 돼요. 이 기업은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라올 때 5,000원 내지는 4,500원 이 정도 목표 주가 좀 짧게 잡고 그리고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였네요.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넥센타이어 살까요? 호텔신라 살까요? 신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넥센타이어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그런데 하반기에 뭐 타이어 가격 인상 나와주면서 좀 괜찮나 싶기도 하고요. 호텔신라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한데 요 근래 외국인 자금 많이 유입되면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사실 두 기업 모두 지금 당장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니에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대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왔지만 주가를 길게 보면 아직 많이 낮은 상태죠. 그리고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거 주가에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 두 기업 중에 본다면 사실 좀 믿을 수 있는 좀 안전한 쪽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호텔신라 쪽이 나았겠죠. 그래서 차라리 매수하실 때는 호텔신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오늘 바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분할로. 그래서 호텔신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멀리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호텔 신라가 괜찮고 쪼개서 좀 분할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볼게요. 3,958원에 비중 25% 손절할까요? 하시는데요. 뭐 KMW와 같은 이야기 주실 건가요? 이 종목은 어때요? 3,190원대 매수 가격이라면 지금 사실 몇십 원 차이가 안 나요. 네. 3,958원. 3,958원. 3,958원이면 매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대한통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통신주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못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 실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저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3,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강통신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 힌트를 드린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역시 경기 민감주들, 앞서서 강조드렸던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카지노 관련주들, 역시 이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조금 매수해 놓고 기다리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종목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또 한 번 언급을 해 주셨네요. 우리 그만큼 좀 더 관심 있게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을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황 멘토님도 좀 경계해야 될 때다 이야기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좀 차분하게 바라볼게요. 저희 다음 주 주말 푹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